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펙타의 나인석입니다. 드디어 기아 EV3의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보고 시작하시죠. EV3의 가격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EV3의 가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4,208만원부터 시작하는 스탠다드 레인지, 그리고 4,650만원부터 시작하는 롱레인지. 그러니까 이게 롱레인지 가격이 실제로 예상했을 때 스탠다드 레인지 가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상당히 많이 끌어내려 가지고 판매량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가 4,208만원부터 GT라인 4,666만원, 그리고 롱레인지 모델이 4,650만원 에어부터 5,108만원 GT라인까지. 그리고 아직 확실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에서는 세제 혜택 후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4,208만원짜리 스탠다드 레인지 에어가 3,995만원이 된다. 그러니까는 213만원 정도가 세금 혜택이 된다. 이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차의 마진도 계산이 돼요. 하지만 그건 지금 필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가 4,415만원, 그러니까 235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세이브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은 참, 와, 이거 잘 팔리겠네 하는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냥 대충 그러면 우리가 이 차가 등록을 하고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 대충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탠다드 레인지 에어 4,208만원짜리가 아마 보조금은 한 700만원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할까? 800만원이 조금 근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0kW 이상의 초급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4천만원, 3,995만원에서 800만원을 빼면은 3,200만원이 되죠. 그리고 등록비가 한 200만원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세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400만원대 정도부터 차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4,415만원이 세제 혜택 후 가격이니까 여기에서 한 800만원을 빼면 3,600만원, 3,600만원이고 거기에다 등록비를 포해도 3,8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EV3 가격표입니다. 가격표를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탠다드 레인지부터 GT 라인까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참 재밌는 게 롱레인지가, 그러니까 배터리가 하나의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선택하시든 롱레인지를 선택하시든 결국 가격이나 이 배터리에만 차이가 있지 스펙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기아가 스탠다드 레인지를 차별하지 않고, 기존에는 스탠다드 레인지는 이 스펙이 떨어지는 거 한두 트림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스탠다드의 에어 기본 트림도 탈만한가 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2, 이거 제가 저번에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정전 감지식 그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1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예상했던 거고요. 2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1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LED 헤드라이트도 보면 일반 LED 헤드라이트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스에 가면은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그런데 여기에 지능형 헤드램프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일반 LED 헤드램프로 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거는 이 실내 V2L 정도 하나는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어스에 있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쉽고,
그래서 뭐 뒤쪽에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고급형이 들어간다. 여기는 일반형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그러니까 요 정도 차이라면은 어느 정도 그냥 감안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파워 시트, 릴렉션 컴포트 시트 뭐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런데 2열 열선 시트는 조금 아쉽긴 하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차를 정말 혼자 주로 타는 차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옵션 중에 보면은 첨단 운전자 보조는 이 정도면 된다. 여기에 특별하게 따로 들어가는 거 없고요. 그리고 외장도 저는 17인치 휠이 저는 좋습니다. 19인치 오바입니다. 그리고 안전장비에서는 특별하게 추가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내장도 12.3,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다 기본입니다. 운전석 파워 시트도 에어의 기본이네. 통풍까지. 아유, 그럼 됐어요. 이건 뭐 굳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타시는 분이라면 에어 타셔도 충분하고 남는데, 만약에 V12이 좀 아쉽다. 그러시면은 그때는 옵션 패키지를 선택을 해봐야 되겠죠. 옵션 패키지가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자, 스타일, 뭐 스몰 큐브,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뭐 이런 거 하실 분은 하세요. 컴포트, 동승석 파워 시트, 릴렉션 뭐 이런 거 하실 분 하세요. 컨비니언스, 실내 V12, 그 스마트 파워 테일리트. 그래서 컨비니언스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인치 이런 전 스킵, 그리고 모니터링 패키지가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 근데 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리모트 뷰는 됐고요. 이게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측방 주차 거리 경고 보조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두 번째겠네요. 드라이브 와이즈가 ADAS 기능이 이제 더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차급에서는 요 정도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빌트인 캠 하나 하시면 이게 내비게이션 요즘 하는 것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딱 그러면은 가격이 얼마인지 볼게요. 자, 컴포트, 컨비니언스 119만원. 그리고 빌트인 캠 45만원. 그러면은 이게 154만원이 추가가 되는 거죠. 154만원 추가하면은 여기에서 4,362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만 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냥 이걸 가지고서 완전히 풀 옵션으로 가시겠다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 차를 도심에서 주로 쓰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주로 한 명, 두 명이 타는 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소형 SUV 시장은 사실은 20대 말 30대 초 청년층하고 50대 이상의 장년층 둘로 나뉩니다. 저는 후자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엠티 네스터라고 해서 이제 자녀들이 다 독립을 한, 분가한, 제가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젊은 분들도 주로 이제 앞좌석에 두 분 타실 경우가 많다. 그럼 저는 에어 스탠다드 레인지를 타셔도 충분하겠다. 롱 레인지로 가시게 되면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파워뱅크를 엄청 큰 걸 사셔서, 그럴 때는 무조건 V12이 필요하겠죠. 하고 나면 이제 어스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컨비니언스 119만원짜리를 추가하는 거로 정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가격을 보는 순간 눈물 나는 차가 두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기아의 니로 EV, 그리고 현대의 코나 EV입니다. 이 두 모델은 이제 참 어렵게 됐어요. 최소한 국내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롱레인지 모델들끼리 비교를 해보고, 그런 다음 노말,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끼리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니로는 스탠다드 레인지가 없죠. 코나는 있지만. 그래서 비교를, 니로의 경우에는 그냥 한 모델이니까 이것도 EV3의 스탠다드 레인지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 한번 봤더니 이게 참 말이 되네요. EV3가.
자, 일단 롱레인지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뭐 차 길이가 니로가 좀 12cm 길고 코나가 5.5cm 길고 이거 이외에는 EV3가 모든 게 다 좋습니다. 항속거리의 부분에 있어서도 니로가 401km인데 EV3 롱레인지는 501km, 코나도 롱레인지가 417km. 물론 전비는 EV3가 조금 낮아요. 근데 배터리가 크니까 그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EV3가 전비가 낮은 거는 확실히 이 박스형으로 생긴 차체가 만들어내는 이 공기 저항이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차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전비는 손해를 보지만 그것을 커버하는 게 배터리 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레인지를 비교해 보면 정말 더 놀라워요. 스탠다드 레인지를 보면은 코나의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원래는 150kW라고 해서 똑같았었는데 코나의 스탠다드 레인지는 99kW로 뚝 떨어지고요. 그리고 토크는 283대 255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줄어들면서 이게 전압이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스탠다드 레인지가 있는 코나와 EV3의 스탠다드 레인지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배터리 용량이 EV3 스탠다드 레인지가 한 10kWh 정도 커서 58.3, 이러면 니로 롱레인지가 64.8이라는 거 비교하면 그게 더 가까워요. 그리고 항속거리는 코나 스탠다드 레인지가 311, 그리고 EV3가 350, 그리고 니로가 401. 그러면은 이 정도라 그러면은 이 세 모델이 오히려 경쟁 상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대략적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뭐 사양이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볼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스탠다드 레인지와 롱레인지의 경쟁입니다. 자, 스탠다드 레인지는 등록비를 다 하고 나서도 3천만 원 초중반에 살 수 있는 차가 됐고요. 그런데 롱레인지조차도 3천만 원대에서 차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초기 고객들은 특히 롱레인지를 선택할 확률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게 대중형 소형 전기차의 시장을 넓히는데 정말 긍정적일까요? 뭐 좋습니다. 양쪽 다 스탠다드 레인지, 롱레인지 모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스탠다드 레인지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도시형 모델로서, 근교 생활용 모델로서 롱레인지 모델이 정말 장거리 주행용으로 쓰여지는 게 맞을까? 항속거리 500km니까는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장거리 주행용 차가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항속거리 500km라고 하는 롱레인지의 81kW짜리 배터리를 그냥 장거리용으로 쓰는 대신에 빵빵한 용량의 파워뱅크로 쓰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장거리는 차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탄 내가 편안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거리 주행에서 피로도를 좌우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이 차량의 등급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최근 아주 흥미로운 시승을 하나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